네, 안녕하세요. 예약 사이트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이맵 사업성공 지원팀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약 사이트에 좀 필요한 관리자 페이지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사이트 좀 디자인 모드들을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실제 아이맵에서 지금 저희 고객사로 함께하고 있는 사이트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저희 고객사인 메인회와 그리고 스테이 사기입니다. 그 전에 좀 아이맵과 좀 함께하고 있는 고객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이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이는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위에 상단에 템플릿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 들어가시면 이쪽에 고객 사례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고객 사례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레퍼런스 삼아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여기 숙박 예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은 여기 메인의 스테이 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리 여러분께서 사이트를 만약에 제작을 하실 거를 보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고객 사례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좀 레퍼런스 참아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교육 자료로 좀 돌아와서 보여드리자면 아직 사이트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좀 사진을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여기 메인회와 스테이 사기를 보셨을 때요. 음, 아무래도 첫 번째 사이트, 메인회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럽다. 혹은 좀 프라이빗한, 네, 맞아요.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좀 들어서 뭔가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좀 예약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스테이 사기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조금 친근하고 좀 휴양지스러운 느낌이 들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사이트, 메인회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메인 페이지인 거고요. 네, 그럼 여기 메인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앞전에 숙소를 보여드리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브랜드 색상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약간 베이지 혹은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진스러운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숙박에 대한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제가 예시로 가져왔던 부분이 스타일 설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스테이 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들에서도 약간 나무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초록한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고객들로 하여금 사이트 방문자로 하여금 조금 더 휴양지스럽고 힐링할 수 있고 혹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반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회 같은 경우는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갔다면 스틸 사기의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색상 자체도 조금 환한 햇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처럼 좀 메인 화면, 이런 사진들과 같은 부분, 좀 첫인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약 사이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첫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이트에 얼마나 더 머무는지, 그리고 예약이 어떻게 더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디자인 완성도를 뜻하게 되게 돼요. 그 부분은 결론은 신뢰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약 사이트 디자인을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작성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신뢰를 주는 디자인, 그리고 예약 흐름에 맞는 디자인 배치,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뭐 똑같은 비율로 좀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살펴보자면 신뢰를 주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고화질 이미지를 준비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선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고화질 이미지를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고객들로 하여금 눈이 더 잘 들어오게끔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좀 저화질 혹은 좀 사이즈가 작거나 흐릿하게끔 되어 있으면 고객들이 알고 싶은 인테리어 요소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트 방문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 되도록이면 디자인 모드를 좀 구성할 때 여러분의 숙박, 예약 사이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좀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혹은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미지, 사진들을 좀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취소, 그리고 환불 정책과 관련 부분은 좀 투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좀 객실이 좀 마음에 들어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 확인이 너무 어렵거나 혹은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이 너무 많으면 사이트 방문자로 하여금 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예약을 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처럼 좀 예약을 하고자 하는 이 숨겨진 조건들을 고객들은 좀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투명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약 흐름에 맞는 디자인 배치입니다. 좀 객실을 좀 보여주고 예약하기 버튼을 좀 누를 수 있게끔 여러 페이지 내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사이트 방문자로 하여금 이제 예약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좀 디자인 배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 사이트의 대표자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페이지 내에 예약하기라는 버튼이 있다면 아무래도 매끄럽지 않은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디자인 배치에 대한 부분도 좀 예약에 대한 흐름, 결국은 고객의 여정을 좀 생각해서 디자인 배치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최적화입니다. 물론 외부로도 좀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인,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서 숙박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링크를 공유하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때 좀 모바일용 이미지와 그리고 모바일용 화면 배치들을 별도로 좀 구성해서 디자인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이맥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모바일 사이트가 구성이 되고 관련된 사진들이 자동으로 리사이징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최적화된 사이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모바일 디자인 요소들을 좀 신경 써서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메뉴, 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몇 형식으로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메뉴 같은 경우는 방문자가 내 사이트를 방문해서 이제 접속해서 여러 페이지를 클릭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요소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화면과 같이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공간, 객실이죠. 결국은. 그리고 공간 소개가 있고, 예약, 그리고 예약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가 있었던 것 같지요. 그리고 이 메뉴를 좀 구성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레이아웃인 거예요. 결국 나열되는 부분을 뜻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이 대메뉴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셨다면 그 안에 구성되는 이 작은 메뉴들이 있어요. 이 메뉴들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메뉴 같은 구성화나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이 좀 원하시는 무드, 분위기와 같은 부분 좀 설정해 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를 미리 한번 다 적어 놓으시고 참고하신다면 훨씬 더 완벽한 사이트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제주도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인 거고 조금 더 휴양지 같은 느낌이 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스테이 사계라는 부분이 여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스테이 사계 같은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요. 여기 안내, 공간 소개, 예약, 예약 조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보자면 안내, 공간 소개, 예약, 조회 페이지가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메뉴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미리 이걸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구성을 좀 진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기 전에 좀 사이트 구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모든 사이트는 이와 같이 상단, 그리고 본문, 하단이라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단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처럼 제일 앞단에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있다면,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뜻하는 거인 거겠죠. 그래서 이 내역들이 있고, 이 마지막 쪽에는 회원가입이나 혹은 조회 페이지, 마이 페이지, 뭐 장바구니 등으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단을 내비게이션 메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본문인데요. 본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혹은 구성하고 싶은 객실 이미지 혹은 주변에 대한 배경, 사진들과 같은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위젯들을 좀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품을 노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인 거고,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숙박시설에 대한 옵션들이 될 수가 있겠죠. 바베큐가 뭐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혹은 고기를 제공해주고 있다든지 해당 업체 쪽 가까운 곳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떠한 관광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단인데요. 하단 같은 경우는 법적 필수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트 방문자가 미리 사업자,
신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숙박시설의 위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고객센터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최근에는 숙박 사이트 부분에 계좌번호를 하단에 좀 기재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 사기에 대한 부분을 노출 지역에 이렇게 적혀 있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메인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 하단 쪽에 이와 같이 적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 부분을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알아보자면, 상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단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별도 위젯이 조금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도 위젯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앞단에는 당연히 로고. 사이트에 대한 브랜드 로고를 제일 앞단에 배치를 진행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는 메뉴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시고 있고요. 마지막은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사이트 내역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로고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메뉴, 그리고 이쪽이 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 마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단에 대한 구성 방법인 건데요. 하단 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기본 하단으로 많이들 설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물론 커스텀 방법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하단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푸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푸터가 결국 하단에 속하는 거인데, 해당 건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 모드를 들어가서 진행하는 건데요.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 섹션 추가, 플러스 버튼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서 내역들을 들어가시면 밑에 푸터라는 부분이 있는 거 있죠. 이 내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만들기가 힘들었다, 혹은 커스텀 기능을 했을 때 나는 너무 간단하게 진행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어느 정도 포맷이 있고 그 포맷을 이용해서 훨씬 쉽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부터 기본 포맷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이 푸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템플릿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형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레이아웃 부분을 좀 변경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화면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이 내용 있죠? 이 구성을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제가 이걸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내역을 이동하려고 했을 때,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했을 때 이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푸터 사용하고 싶지 않고 기본적으로 내가 커스텀을 진행을 하고 싶다면 그냥 하단 쪽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내용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푸터 이용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상단, 그리고 본문, 그리고 하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면, 기본적인 내역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단에 대한 메뉴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아마 메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고, 그리고 메뉴, 그리고 기본적인 회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위젯으로만 많이 노출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오늘 가져온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참고로 보여드렸던 올스테이 사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메뉴를 강조하는 기능을 뜻해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마우스가 지금 잘 이동되지가 않네요. 제 거 내역을 한번, 네,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었던 게 마우스가 이동하니 갑자기 하얀색이 되고, 그리고 검정색이 되고, 이처럼 메뉴가 좀 강조되는 기능을 뜻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때 좀 특정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에 띄게 좀 구성하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사이트를 방문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마우스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조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뉴 강조하는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디자인 모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거 사이트 내역을 참고해서 보여드리자면,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왔죠. 디자인 모드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기 상단 설정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상단 설정 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처럼 상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는 메뉴를 강조하는 기능을 쓸 거인 건데, 이 메뉴 강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에도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메뉴가 있다면 사실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해당 메뉴 쪽 내역에서는 특정 메뉴에 대한 부분을 저처럼 레저베이션을 했다가
예약하기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이 레저베이션이라는 이 메뉴 자체를 상단에 노출되지 않게끔 숨김 처리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숨김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햄버거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쪽이 I라는 글씨 있는 거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 I라는 글씨를 들어가시고 보시면 여기에 메뉴 숨김, 상단 숨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상단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는 네, 이렇게 미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차근차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들어왔으니까 저희는 메뉴에 대한 버튼을 하나를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링크 버튼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링크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처럼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링크 버튼 설정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버튼 형식으로 했을 때 아까 스테이 사기처럼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하는 요소를 진행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텍스트가 아닌 버튼으로 만들어야겠죠. 그 버튼을 진행했을 때에도 제가 아까 예약하기라는 기능으로 지금 만들었던 이 기능과 똑같이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예약하기 라는 글씨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내역을 보시면 여기 중요 스타일로 지금 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중요 스타일이 뭐냐면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중요 스타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의 브랜드, 사이트 색상은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혹은 하늘색이야 같은 부분으로 이 중요 스타일 자체를 내가 변경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여기 공톡 쪽 들어갔을 때 아래쪽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사용자 정의라는 글씨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글씨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롤오버가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내역을 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파란색으로 변경해 봤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글씨체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글씨체를 이렇게 변경하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글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여백이나 간격, 자간 등을 통해서 여기 텍스트 기간을 통해서 글씨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그리고 버튼에 대한 부분을 크기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버튼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라운딩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조금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둥글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둥글게 너무 둥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도 변경하실 수가 있죠. 추천드리면 저는 8 사이즈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8 사이즈로 사이즈를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관련 같은 경우는 사실 예약하기로만 굳이 딱 한정 짓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사이트에 대한 위치를 고객들이 너무 잘 못 찾더라 라고 하면 지도 기능으로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름은 예약하기에 아닌 지도와 같은 부분을 진행하시면 되고 요걸 눌렀을 때 어디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랜딩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 아래쪽에 링크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링크로 클릭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저는 레저베이션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기능을 진행하시게 되면 바로 예약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시 앞전에 이 버튼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으로도 여러 가지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눌렀을 때 전화 걸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전화 걸기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나의 사이트에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혹은 사이트를 진행했을 때 인원을 추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단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다. 당연히 여기에서 또 버튼하기 기능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예약, 문의하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버튼을 고객이 누르게 됐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연락처 1, 2, 3, 4, 5, 6, 7, 8이라고 한다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전화가 걸어지는 페이지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버튼 같은 기능은 좀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메뉴 강조하는 기능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다음 거 내역에서는 우리 쪽에서 객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메뉴를 제가 바로 눌렀을 때 바로 플레이스 원으로 빠지는 최상단 메뉴가 아닌 하위 메뉴로 노출하는 기능을 지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상단으로 진행하지 않고 하위 메뉴로 이동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뉴를 클릭했을 때 안에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위 메뉴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좀 바로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최상단 메뉴는 이처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다 라는 부분이 노출되게끔 되고 편집 자체에서도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니다 나는 객실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딱 눌렀을 때 바로바로 다른 페이지로도 또 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위 메뉴로도 또 바로 진행을 하실 거다 하면 이 옵션을 해제하고 편집하기 기능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비주얼 섹션인데요. 비주얼 섹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트의 좀 아이덴티티를 좀 나타내거나 중요한 정보 혹은 중요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사용하는 위젯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져온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맵 사이트에 대한 비주얼 섹션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숙소에 대한 기능을 뜻한다면 저희 고객사례인 뜬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비주얼 섹션에 대한 부분에서는 갤러리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역을 클릭했을 때 바로바로 숙박에 대한 부분을 이동하게끔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걸로 또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아이맥 거 내역에서 생각보다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숙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생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작하실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 거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템플릿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 예약 기능이라는 거 있죠? 예약 기타. 여기 들어가시고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비주얼 섹션을 갤러리로 진행한 게 아니라 영상으로 진행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 영상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나는 숙박에 대한 내 사이트에 대한 거를 영상을 따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영상 파일로도 기재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비메오 링크로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첨부해서 파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지금 숙박 사이트에 대한 고객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을 때는 많이들 갤러리 위젯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 거 내역에 대해서 예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네, 여기는 지금 잠깐 제가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비주얼 섹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비주얼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보시면 사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부분이고요.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이거 이미지 했을 때 조금 너무 채워지는 것보다는 다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치우기가 제일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능을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이미지 다 좋을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당연히 비주얼 세션 안에서도 여러분, 디자인 부분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풀스크린 꽉 차게 진행하고 싶다면 풀스크린 선택하시고, 저는 페이징 버튼을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요. 지금 페이징 버튼 같은 경우를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 거 내역에서 잠깐 뒤로 갔을 때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아래쪽에 이게 페이징 버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좌우 버튼으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좌우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걸 조금 선호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주얼 섹션에서 자동 전환 기능을 설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동 전환을 진행하실지 혹은 좌우 버튼으로 진행하실지 혹은 페이징 버튼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의 사이트에 대한 무드를 좀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예약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디자인 흐름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 로그인 장바구니 위젯을 살짝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부분을 추천드릴게요. 실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기도 하긴 한데요. 상단 쪽에 들어갔던 기능이어서, 여기 디자인 모드를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위에 상단 설정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단 설정 들어가시면 제 거 사이트 예시로 보면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 캘린더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캘린더 모양을 통해서 저는 예약하기 기능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예약 페이지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아서 아무래도 글씨 같은 경우가 내 사이트에 대한 무드를 조금 분위기와 이미지를 조금 흐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콘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상단 설정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불필요한 요소들은 잠깐 제거해 볼게요. 그럼 그대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로그인 장바구니 위젯을 이용한 건데요. 이 기능을 제가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위젯을 저희는 추가할 거예요. 여기에서 로그인 장바구니라는 글씨가 있죠. 이 장바구니 위젯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B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잠깐 제거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로그인 장바구니 설정을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내역을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잠깐 제거하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추가라는 글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글씨를 눌러서 링크를 누르고 이 링크를 누른 부분을 여기에서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지금 아이콘으로 한번 변경을 해본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캘린더 모양을 진행할 거니까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버튼명은 제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 캐릭터가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변경한 거거든요.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음, 네, 요걸로 진행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링크 쪽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링크를 클릭해서 레저베이션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럼 이 레저베이션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 기능을 바로 옆으로 진행하시게 되니까 훨씬 더 조금 깔끔하게 진행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르게 한 번만 또 접근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버튼 위젯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솔직히 텍스트 내역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 기능. 이것도 사실 아이콘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 로그인 장바구니 위젯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버튼 위젯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일 앞단 혹은 제일 뒷단으로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이 뒷단으로 진행을 하실 때 눈에 잘 띄는 요소를 하고 싶다면 이 버튼 위젯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깔끔한 무드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로그인 장바구니 이 위젯을 통해서 아이콘을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하시고 여기 아래에 링크를 레저베이션, 예약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 버튼 위젯 내역에서도 조금 더 많이 보여지는 기능을 진행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버튼 위젯에서 이 메뉴 쪽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었다면 이제는 객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내역 안에 레저베이션, 이 버튼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내용이랑 너무 많이 익숙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레저베이션이 있고 예약이 있고 이쪽에도 예약 기능이 있다 보니까 고객은 반복적으로 이 예약이라는 흐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버튼을 클릭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또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디자인 내역을 진행했을 때 조금 흐름이 헤쳐지지 않은 디자인 배치가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고객의 여정의 흐름의 배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알려드렸던 기능으로 보게 되면 훨씬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스테이 사기 쪽에서 진행했던 요 흐름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의 코드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코드도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요것도 한번 이렇게 클릭하게 됐을 때 이렇게 객실에 대한 부분을 연결되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도 한번 참고해서 진행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제 것과 내역에서 예를 들어서 만들었던 예시본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참고했던 내역에 대한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아까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고객이 또 객실을 봐야 됐던 거가 있고, 레저베이션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아니라 나는 하나면은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구성들을 더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고객들이 플레이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 이미지로도 볼 수 있는 부분으로도 연결해서 진행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진행 방식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용 같은 경우는 갤러리 위젯을 사용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 그러면 한번 참고해서 보여드리자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 갤러리 위젯이 있죠? 이 갤러리 위젯을 제가 여기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갤러리 설정톡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져온 거고 어디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리자 페이지 쪽 내역에서 여기 예약 쪽 들어갔을 때 관련된 내역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는 내역 전부 다 추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져왔던 거는 예시 1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가져왔던 건데요. 지금 예시 1건 내역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시 2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미지를 미리 많이 등록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쪽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갤러리 내역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했다. 잠시만요. 변경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하나하나씩만 필요한데 라고 하면 필요한 요소들만 남기고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와 같은 내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냐면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했다. 그럼 이게 여기에 대한 대표 이미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갤러리에 대한 제목을 입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객실 사이트 1위였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글씨에 대한 부분을 밑에 이렇게 적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플레이스 1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다가 이 이미지. 그러면 이 내용이 아래에 사진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다시 볼게요. 플레이스 1이라고 적혀 있던 부분이 여기서는 이 이미지 제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쪽에다가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내역에서 추천 인원 1, 2, 기존 인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걸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코드 같은 경우를 만약에 만다고 치면은 진짜 간단한 코드여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BR 같은 경우가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추천 인원 2명 해놓고 BR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 기존 인원 2명 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 내역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바로 게시하게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코드 같은 경우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어그러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만드시고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미리 보기 부분을 꼭 진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보기를 다 진행해서 이 기능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하고 BR 넣어서 띄어쓰기, 엔터쓰기를 많이 진행한 것처럼 보여서 훨씬 더 깔끔한 구성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역은 코드를 딱히 뭐 코드 비짓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이 내역을 참고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상담 채널을 연동하는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숙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문의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내역에 상담 채널을 좀 연동함으로써 별도의 좀 상담 버튼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사인 선세티아 부분을 지금 보여드렸던 건데요. 채팅을 진행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경우는 채널톡, 뭐 네이버 톡, 그리고 카카오톡 이렇게 채널이 총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실 때는 탭 1 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타터 요금제 이상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설치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이맥 관리자 페이지 진행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 페이지 이쪽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환경 설정이라는 글씨가 있죠. 이 환경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 상담 채널 연동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기능을 통해서 상담 채널을 진행하실 때 채널톡, 네이버 톡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유료 기능에 속하긴 하지만 챗분나우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챗분나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4시간 챗봇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위에 세 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타이핑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던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챗분나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역에 대한 부분은 AI
챗봇이 상담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이트고 그리고 객실 수가 좀 많다. 운영진이 나밖에 없는 혼자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 기능을 도입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교육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